바라이티 있어 진행 잘해 매력 많아 꽃중년 사기캐 MC 조현민입니다. 노래 잘해 댄스 잘해 애교 많아 악기쟁이 사기캐 MC 신인선입니다. 의사 기억 속의 케이스 선생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동부병원 신경과 오세미입니다. 오세민님. 오세미 아주 세미소사. 나 요즘에 좀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고 네. 형 보고 있어야 돼서 그런 건지 자꾸 신경이 쓰여요. 무슨 말이야 그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요. 신경과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또 신경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네. 뭐 신경외과나 아니면 정신건강의학과라도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신경과는 뇌부터 척수, 말초신경, 그리고 근육까지 신경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두루 다루는 곳인데요. 신경계는 인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도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두통, 어지럼증, 마비 증상, 손발 떨림이나 저림, 보행 증상, 의식장애, 언어장애나 인지장애, 수면 간질장애,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까지도 신경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맞네요. 신경과 진짜 두루두루 진짜 필요한데 마지막에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 치매. 그렇지. 치매에 대해서 오늘 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오 좋아요. 첫 번째 케이스는 90대 고령 남성분인데요. 이분을 처음 뵀을 때 선생님께서 무려 20살이나 더 어리게 봤대. 70대인 줄 알았대. 진짜요? 맞아요. 근데 그분께서 이런 말을 하셨대요. 뭔가요? 선생님, 제가 평소에 쓰던 어휘들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선생님께 물어보셨대요. 그렇게 물어보신 거면은 90대인데도 일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셨죠? 그분은 어려서부터 일본어를 배우고 계셔서 교회에서 번역 봉사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예전만큼 번역이 좀 어렵다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찾아오셨어요. 90대인데도 사명감이 엄청나신 것 같은데 근데 검사 결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나왔어요?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로 나왔습니다. 경도인지장애는 그러니까 뭐 얕은 거죠.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인지 기능에 이상은 있지만 사회적으로나 기능적으로는 특별하게 이상이 없어서 일상생활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경도인지 장애 입원율은 65세 이상에서 10에서 20%를 차지하는데 매년 10에서 15%가 치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조금 압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인선 씨, 그래서 그 어르신께서 약물 치료를 하셨고 상태가 엄청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좋아졌다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예전과 같이 번역 봉사를 계속 하실 수가 있게 되셨어요. 혼돈이 스바라시 데스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2개국어를 하셨기 때문에 네. 다른 동료분들에 비해서 뇌 예비능이 높았던 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뇌 예비능이 뭐예요? 뇌 예비능은 뇌의 근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뇌 예비능이 높을수록 같은 질환을 겪더라도 극복할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방금 본 케이스처럼 두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시면 뇌 예비능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럼 근육 단련 같은 거예요? 머리 헬스 하는 거잖아. 그렇지. 어떻게 하는 거야? 막 고스톱이나 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은 되죠. 근데 어떻게 연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딱 뭐 뭐라고 그냥 쓰는 말씀드리면 거니까. 맞아요. 어떤 티가 났을 때 좀 본인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보통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뭐 기억력을 깜빡깜빡한다. 그것만으로도 치매라고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 요즘 네. 주차장을 못 찾아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모두가 치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다행이다. 기억력 저하가 있는데 어떤 힌트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떠올릴 수 있다. 네. 금방 생각이 난다. 난다. 그리고 특별하게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양성, 건망증일 수가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진행이 돼서 힌트를 줘도 기억을 잘하지 못한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자꾸 실수가 생기고 네네네. 사고가 생기고 누구한테 미안한 일이 생기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의미 있는 기억력 저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력이 원래 나빴던 분이 여전히 나쁘다. 그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원래 기억력이 좋고 일상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 옛날만큼 일상생활 수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치매를 의심할 수가 있는 거고 가능하면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은 가야 될 것 같아. 네, 맞아요. 늦어지면 큰일 나니까. 맞아요. 최근에 경도인지장애나 조기 치매에서 알츠하이머병이 원인인 경우에 병의 경과를 호전시킬 수 있는 약물들의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 검진의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자. 그럼 자꾸 깜빡깜빡 하잖아.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환자는 2013년에 남편분의 손을 꼭 잡고 내원했던 환자의 얘기입니다. 남편분이 뇌경색 후유증이 있어서 그 환자의 보호자로 저를 처음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병 간호가 힘들 텐데 방문 때마다 이제 남편 손을 꼭 붙잡고 이게 살갑게 챙기셨던 그 여성분인데요. 그 뒤로 6개월 뒤에, 그러니까 3월에 오셨으니까 9월엔 본인의 검진을 위해서 선생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 무섭다. 듣기만 해도 저도 무서울 거. 공감이 엄청. 그래서 치매 의심 환자가 오면은 치매의 정확한 진단과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환자의 병력 확인과 보호자와의 환자에 대한 면담을 진행을 하고 신경학적 검사와 신경 심리 검사, 그리고 브레인 CT, 브레인 MR, 그리고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남편분도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 어떻게 됐죠, 진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본 결과 다행히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배웠죠, 경도인지 장애. 경도인지 장애. 그러면 약물 치료를 딱 싹 해가지고 탁 낫는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도인지 장애는 매년 10에서 15% 정도 치매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경과가 약간은 이제 느리게 가는 거지만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치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 들어섰다라고 인정은 또 해야겠네요. 근데 빨리 치료할수록 좋은 거죠. 아, 조금 더 늦출 수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선생님의 말씀대로 초반에는 경과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상태가 악화되는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약물 부작용 막 이런 건가? 약물 부작용은 아니었고요. 환자랑 면담을 다시 해보니 그 사이에 병 간호를 하셨던 남편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우울해 보이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런 환자 같은 경우를 가성치매라고 합니다. 가성치매가 뭐예요? 인지 기능 저하가 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마치 치매인 것처럼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우울증이 동반되다 보니까 증상이 더욱더 심해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증폭된 거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을 보시기에 고령의 부모님이 예전과 다르게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말수가 줄고 하면은 그냥 뭐 노인성 치매겠거니 이러면서 진단을 늦추시고 병원에 모시고 오지 않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합병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시고 오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면은 치매가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좋은 질문. 네, 알았어요. 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항우울제 치료를 진행하면서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고 그 결과로 인지장애도 함께 호전을 보였습니다. 좋네. 2013년 9월에 이렇게 한번 검진을 받다가 이렇게 상황이 펼쳐졌잖아요. 근데 지금도 약물 치료하시면서 상태가 계속 늦추고 계신 거죠. 우리 우울증이 또 치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치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치매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일반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해서 노인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 90%를 차지하는 건 맞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전체의 10% 정도는 치료가 가능한 치매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앞서 저희 케이스에서 다뤘던 우울증이나 아니면 혈관 치매, 서서히 진행하는 뇌종양이나 뇌출혈, 정상압 수두증, 그리고 내과적 대사성 질환, 비타민이나 영양 결핍, 매독, 에이즈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진료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근데 요즘에는 나라에서도 이 치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기 때문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또 서비스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소견서 발급을 하고 등급에 맞게 또 치료나 진단비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원에 모시고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시는 게 중요한 거죠. 치료비 때문에 안 오면 나중에 치료비가 더 커집니까? 그렇죠. 아하. 그렇죠. 보호자분들이 빨리 모시고 오지 않으셔가지고 너무나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미 치료를 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 정도의 상태에서 오시면 사실 쓸 수 있는 약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치료가 너무 어렵고요. 환자가 고령일지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치료 가능한 치매 원인을 찾을 수 있으니 꼭 모시고 오셔서 진료를 보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들어와서 아니라는 얘기 들으면 더 좋잖아요. 맞아요. 지금 당장 좀 진료비가 걱정되시는 분은 우리 현민이 형이 좀 빌려줄 거예요. 제가 또 그건 또 잠깐 까먹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의사 기억 속의 케이스로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샘이 솟아요. 어떠셨어요?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제 지금 고령화가 진행이 될수록 점점 질병의 유병률이나 퇴행성 질환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뭐 본인 스스로 오시거나 보호자분이 옆에서 모시고 병원으로 오셔가지고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게 진짜 앞으로 계속 더 바빠질 과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우리 오세미 선생님 감사합니다. 셀박. 사기캐는요, 다음에는 또 새로운 선생님의 새로운 케이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야, 지과자.